(2025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 분양할 수 있는 단지들을 분양가는 배제하고 그 상품 자체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상품들만 가져와 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먼저 이렇게 학습하고 나서 나중에 접하면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망 청약단지 서울 그리고 분상제 지역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4개 구역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시세보다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점도 있죠. 전매가 제한이 되고 후분양에 가깝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가고 계약금이 20%인 경우도 많아서 부담된다. 또 실거주 의무가 현재까지는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따르는 게 이 분상제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마음이 든든한 그런 보험 같은 지역이죠.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곳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레미안 트리니원은 총 209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9호선 구반포역을 맞닿아 있고 강남 8합군 세화구 세화여고가 있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속터미널역 그 밖에 한강 이용할 수 있고 오로지 아파트로만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레미안 원베일리나 아크로 리버파크의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죠. 예전에는 평당 1억이었는데 어느덧 평당 1억 5천까지도 올라가는 단지입니다. 요즘에 신흥 부자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신흥 부자들의 수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텐데 돈을 많이 벌면 소소하면 잠실, 돈을 쓴다면 반복. 내가 수백억을 번 거 치고 이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점자 통장 내지는 특별연금이 있다면 꼭 한번 해당 단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작년에 분양했던 메이플자이나 원펜타스 이런 곳들은 프리미엄 한 10억 정도. 조감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쪽이 1, 2, 4주구, 여기가 3주구의 모습입니다. 해당 단지는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고 한창 지금 공사 중인 단계입니다. 17개의 동이고 지하 3층에서 최고 35층까지 올라가는 단지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59에서 84, 물량이 꽤나 많죠. 456세대, 49세대. 이런 규제 지역은 평수가 작을수록 추첨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당첨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사진은 1970년도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방금 보셨던 반포주공 전경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논밭이었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반포 DH 클래스트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이고요. 이 두 단지를 놓고 봤을 때는 밑에보다는 위에 단지가 조금 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는 단지들도 있고 또 한강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5,000세대로 훨씬 더 크죠. 둘 다 사실은 좋지만 이쪽이 조금 더 클린 것이 사실입니다. 조감도 모습이고요. 동별로 최고층의 높이가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죠. 낮은 동도 있고 높은 동도 있고 스카이브리지 있는 곳도 있고 커튼 원록으로 굉장히 고급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는 26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양을 정말 할 거고 49개 동, 최고층의 높이가 35층입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에 대한 공급도 꽤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도 있는 곳이고 또 프리미엄도 붙을 곳이라고 보여지고 주차 대수가 13,000대면 주차 공간도 매우 넉넉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가 5,000세대이고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반포더샵 오퍼스 21입니다. 신반포 21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지이고 반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251세대로 적지만 서울이라는 특성 자체가 소형 평수 자체에도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작은 세대수에 차라리 큰 집을 살겠다 이런 선택지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곳은 대단지는 아니지만 7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어서 충분히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곳이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세대수가 적다고 그냥 지나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청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반기쯤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크로드 서초입니다. 이곳은 주변으로 강남역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신동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지입니다. 약 1,000세대로 세대수가 많죠. 인근으로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일자리가 막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도 관심을 갖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조감도 모습이고요.
네, 연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이 방배동의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했던 단지들이 어디가 있죠? 첫 번째로 분양한 곳이 DH 방배가 분양을 했고요. 최근에 아크로리츠 카운티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죠. 방배동은 지금 이 붉은 색깔 표시가 다 분양 예정지거든요. 레미안 원페를라는 인근으로 7호선 내방역과 이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주변이 비교적 평지여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여고나 서문여중이 여자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곳이어서 좀 공부를 하는 여아구들은 이쪽으로 좀 이사를 하는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세요. 전세가나 매매가도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반포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반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꺾였다고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1000세대 정도 규모면 실제로는 거의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쪼개져 있는 도로도 없고 해서 괜찮은 상품군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금 계획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감도 모습이고요. 이 단지가 다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입혀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서문여중, 여고, 위쪽으로는 동작역, 한창 공사하고 있는 반포동 일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1월 17일 조만간 나올 예정이고 그때 당시에 분양가랑 조건들 나오겠죠. 그리고 청약이 2월 3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 르엘입니다. 우측에 위치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높은 경쟁률로 2024년경 완판이 됐죠. 역시나 이것도 충분히 완판이 되고도 남을 그런 입지이고 상품입니다. 앞서 제가 반포를 설명드렸지만 이 잠실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입지죠. 롯데 월드타워도 있고 학군도 괜찮고 올림픽 공원도 있고 여러모로 균형감을 잘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8호선 몽천 토송역을 끼고 있다면 이곳은 잠실역을 이제 맞닿아 있죠. 세대수는 조금 더 적지만 잠실역이 몽천 토송역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상품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작년의 로드뷰 사진이고요. 롯데월드 타워 모습입니다. 주력 평수가 25평 462세대, 30평 294세대, 34평 531세대입니다. 꽤나 많고 106도 180세대로 적지 않아요.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더 파크 사이드 서울입니다. 이곳은 기존에 유엔사 부지가 있던 곳을 개발해서 단순히 공동주택, 즉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업시설 이렇게 복합시설로 구성해서 공급하는 상품군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의 더 파크 사이드 서울이 여기 있고요. 이제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제 곧 분양할 예정이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프리미엄화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질 만한 상품군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한강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용산도 하나둘씩 재건축을 시작을 할 것이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진행하겠죠. 최근에 있었던 서울원 아이파크랑은 충분히 결이 다른 괜찮은 상품군으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번외지만 대통령 관저나 하이브, 사옥이 다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런 의미는 뭐겠어요?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입지, 학군, 교통 이걸 벗어나서 이런 풍수지리적인 요소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용산이나 한남동 일대는 항상 손에 꼽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호텔, 이 로즈우드 호텔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라고 해요. 그 밖에 쇼핑몰, 비즈니스 센터 이런 상품군에 대해서의 분양도 충분히 수요가 있는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제가 이런 상품군은 아예 추천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괜찮을 수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딘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일본의 롯본기 hils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합문화시설로 완성이 된 도시죠. 규모 자체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2025년경 분양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품군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학교도 없고 역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선을 다르게 봐야 하는 입지 상품군이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설명드렸다면 다음 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이외의 지역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